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이 무려 105억 달러입니다. 105억 달러면요, 14조 원 정도 되고, 테슬라 시가총액이 5,986억 달러니까요. 테슬라 시총의 1.77%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지금도 사고 있어요. 작년에 글로벌 주식시장 성과가 좋지 못했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술주가 많이 망가지면서 투자 여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전년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순매수 금액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개별 종목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ETF지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나 베드베스 앤 비욘즈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요소가 짙은 주식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면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테슬라와 함께 성장을 꿈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 이러한 마인드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테슬라미란 말의 어감은 오히려 부정에 가깝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이처럼 테슬라를 많이 사랑하는 한국인을 위한 ETF입니다. 타이거 TSMC 밸류체인 팩셋 ETF 앞전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도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타이거 TSMC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테슬라에 대한 노출도가 무려 60%입니다. 제가 테슬라 비중이 아닌 테슬라에 대한 노출비가 60%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그리고 이 두 숫자를 더하면 100이 아니라 110인 이유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요, 2023년 5월 16일에 상장을 했고요. 운용 전략은 액티브입니다. 비교지수가 있는데 비교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는 ETF이기 때문에 이 비교지수를 따로 뜯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운용 전략을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면 테슬라 주식을 25% 투자를 하고 추가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 ETF 그리고 파생 상품 등을 활용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추가로 확대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네요.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액티브 ETF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테슬라와 테슬라 밸류체인의 이러한 전략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ETF는 액티브가 아니면 운용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테슬라 비중 조절인데요. 테슬라는 모두가 알다시피 뉴스플로우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등락폭도 굉장히 크죠. 패시브 전략이라고 하면 아마 빠른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밸류체인 선별입니다. 특정 기업의 테슬라향 매출이 얼마인지는 대중에게 시시각각 공개되는 자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패시브 ETF처럼 정해진 룰에 의해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진짜 테슬라 밸류체인 종목을 시기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물론 TSMC 밸류체인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TSMC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 밸류체인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요,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전문적인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밸류체인 종목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더 좋을까? 그건 알 수 없죠. 결과론적인 얘기일 테니까. 하지만 테슬라 성장의 수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밸류체인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패시브보다는 액티브가 적절해 보입니다. 테슬라 비중이 26.4%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1.5배 레버리지인 TSLL 비중이 24.7%예요. 1.5배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테슬라 비중은 3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노출비는 이 두 숫자를 더하면 63.4%가 되는 거죠. 63.4%는요, 테슬라 레버리지 ETF를 제외한 국내외 상장 ETF 중에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높은 ETF입니다.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테슬라 주식과 테슬라 관련 ETF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은 테슬라 주식과 1.5배 레버리지 ETF만 사용을 하고 있네요.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 노출도를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파생 상품을 추가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테슬라 노출도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TSLL의 비중을 줄일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는 테슬라에 대한 노출비를 6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가운데 어떤 시황이나 테슬라 주가 수준에 따라서 테슬라 노출비를 위든 아래든 조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를 제외한 포트폴리오의 나머지는요, 테슬라 밸류체인 18종목이 편입되어 있고 종목별 편입비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에서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투자 종목 비중의 전체 합은 100%인데 테슬라 1.5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TSLL의 영향으로 실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100%가 아닌 110%가 넘어간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액티브 ETF인 만큼 이 비중은 향후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가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투자자분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성향이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노출비 60% 그리고 약간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들을 갖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직접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해외 주식 매수가 불가능한 계좌들이 있죠.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테슬라 비중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굉장히 좋은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70%까지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난 테슬라가 너무 좋다, 테슬라 장기 투자해서 머스크랑 같이 화성 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70% 담고요.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타이거 테슬라 채권혼합 FN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계좌의 51%를 테슬라로 채울 수가 있어요. 테슬라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삼아 만들어본 포트폴리오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계 1위 기업에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사실 이 테슬라의 PER은 아무리 테슬라가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밸류에이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는 언제나 고평가였죠. 최근 3년 테슬라 PER 추이인데요. 2020년, 2021년 보시면 1000배가 넘어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건 PER이 아니라 PDR이죠. 지금은 많이 낮아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정말 비싼 수준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주식시장이 테슬라를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닌 그 이상의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테슬라는요, 투자자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분기 인도량 그리고 실적이 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주총에서도 확인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머스크가 벌려놓은 다양한 신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신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테슬라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 질문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장기 비전에 공감하시면 테슬라와 함께 가시는 거고요. 공감하지 못하면 테슬라 주식은 투자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테슬라 말고도 주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도 매크로 변수 그리고 테슬라 자체 이슈로 굉장히 높은 주가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